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 증거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 조작 세력이 여러 개의 김 여사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판결문에까지 적시됐고, 김 여사가 주식 거래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 대화들이 법정에서 검찰에 의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주가 조작 공범 한 명이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 의혹을 받고 있고 해외로 도피했던 자입니다. 김건희 파일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 김 여사 계좌의 잔고,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해놓은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언론 보도 거의 없습니다. 증거 찾아내고 법정에서 제시까지 했던 검사들은 인사조치해버리고 김건희 여사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검찰이지만 국민은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뉴발에서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시작합니다. 네, 중요한 기사들 함께 살펴보고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기사들 모아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몇몇 신문에서 여당의 상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혼란을 겪고 있죠. 어떤 쇄신안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 앞에 또는 유권자들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김기현 사퇴, 여당 대표인 김기현 사퇴는 쏙 들어가고 어차피 대통령 뜻대로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라는 제목이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중앙일보도 거의 비슷한 논조의 보도입니다. 여당을 향해서 이런 비판이 있죠.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표 체제는 유지한다. 임명직 지도부만 교체하겠다. 이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마라톤 의총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4시간 넘게 국민의힘 여당 의총이 열렸지만 대안 부재론, 이른바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거나 대표를 바꾸면 혼란이 더 커진다. 그래서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중앙일보의 보도 요지입니다. 네, 어제 의총이 끝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정당의 면모를 일신해서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변호와 혁신에 관한 구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의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그런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형 당직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내 소통을 강화해서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의사결정하기 전에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길게 들으셨지만 간단히 줄이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그 민심이 어떤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이 의원총회에서 대표 사퇴를 요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건
의총 열리기 이틀 전에 대통령이 한 말 때문이 아니겠는가? 현재 용산의 입장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경향신문이 이런 여당이 과연 환골탈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설인데요. 여당이 눈높이를 맞춰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명심하라. 네. 이번 당대표를 유지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친윤 꼬리 자르기라고 했습니다. 친윤이 지도부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일부 임명직 그 지도부만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내년 총선에서 이번 보궐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여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강서구의 악몽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강서구의 악몽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중앙일보의 경고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총 열리기 이틀 전에 대통령이 한 말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됩니다. 차분한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함께 보고 계신데요.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이뤄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김 대표와 대통령실이 조율한 결과로서 대표는 유지하고 임명직 당직자들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주문,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 이 실체가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로 드러났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앞서 보신 사설로 대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권 입장에서 보면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대통령은 민심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보수 언론,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다 대통령의 성찰, 반성, 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이번 여당의 대책이 나오는 수준으로 봐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을 대통령이 어렵게 하고 있다면 경제는 누가 어렵게 하고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 책임이 제1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이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야 하는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모로코에 가 있다고 합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하고 있다는데 모로코에서 한국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실소를 자아냅니다. 덜 거두면 적게 써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올해 세수 59조 원 펑크 났어요. 덜 거뒀다. 정부가 덜 거둔 게 아니라 못 거둔 거예요. 이렇게 못 거둘 줄도 몰랐고 그래서 세수 펑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9조 원입니다. 대체적인 민생 지출은 하고 있다.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의 결론,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으로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확장 재정이란 경기 불황일 때, 지금처럼 경기가 불황일 때 이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최근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그런데 확장 재정을 하고 있대요. 정부가 이 세수 펑크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면서 내놓은 대책. 예산 책정돼 있는 거 집행하지 않겠다. 예상 불용. 이걸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래도 이 세수 부족을 메울 수가 없으니 외국환 평형기금, 외환시장 안정시키는데 쓰라고 만든 기금에서 일단 급하니까 20조 땡겨오겠다.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런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 이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올해도 전망했던 것보다 낮아진다고 했고요.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했는데 내년도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걸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가 넘었으면 굉장히 높은 건데 한국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게 봤네요. 이 말의 결론은요. 제 평가의 결론은 말장난입니다. 제가 더 험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내내 상저하고라고 해왔어요. 상반기에는 좀 어려워도 하반기 되면 필 것이다. 지금도 상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국제기구에서 낮췄다고 했더니 그래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데요. 이게 경제부총리가 할 소리입니까? 자리가 감당이 안 되면 물러나야 됩니다. 중앙일보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를 비중 있게 2건을 실었습니다. IMF가 등장하는데요. 한국이 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뒤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뛴다. 이 표를 잠깐 보십시오. 현재 비기축통화, 달러나 엔화 같은 기축통화 말고 비기축통화를 쓰는 정부 부채 순위, 국가 부채 순위가 한국이 54.3%로 4위입니다. 지금도 높은 수준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5년 뒤가 되면 58%까지 올라서 세 자릿수인 싱가포르 빼고는 가장 높다는 거예요. 2위로 껑충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5년 뒤에 58%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라면 이게 더 높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빚더미 자영업자 폐업 속출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런 내용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부채, 가계부채 덩어리가 크니까 자영업자들 비중도 당연히 클 것이고요.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들은 이미 3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리했다. 자영업자들한테 대출해줬던 대출 채권의 3조 2조가량은 이미 정리했다. 정리했다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채권, 대출 갚아라 하는 이 채권을 이 채권 추심 전문기관들 있잖아요.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매각하는 겁니다. 헐값에. 우리가 이거 감당 못하니까 너희가 받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 권한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채권 추심 전문 회사는 제1금융권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더 강한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독촉에 시달릴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요 언론들이 관심을 보인 기사,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결국 의사 정원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의사 숫자를 더 늘리겠다. 이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토요일 조선일보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적으로 다 합하면 3,000명인데 4,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네.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반발하고 있는 의협을 가리켜서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불가피하다. 더 늘려야 된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설들이 경향신문, 조선,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지금 보신 언론의 보도 방향과
정반대예요. 일단 지금 이 큰 기사에서 보시면 지금 12면 사회면에 실린 건데 의대 정원을 4,000명 선, 이거는 이제 1,000명을 늘려서 4,000명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의협에서 파국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를 짚어주고 있어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안 그래도 지금 의대 가려는 그런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수생, 삼수생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의대 정원 늘어나면 N수생, 재수생, 삼수생 폭증한다.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 늘어난 의대 정원이 이공계 우수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블랙홀은 재수하고 삼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늘어나 봐야 그러니까 이공계 인재들 가운데 의대에 가는 사람이 지금보다 1,000명이 늘어나는 거지. 블랙홀처럼 이공계 우수 인재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하튼 동아일보는 블랙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설에서도 이 의대 블랙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반된 보도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공수처가 지금 주목할 만한 사건 2가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1000일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낸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한겨레가 출범 1000일을 앞둔 공수처 모처럼 수사 활력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른바 찍어내기를 하려고 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건 있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한 것인가? 그리고 군 수사 외압 사건, 해병대 최상병 순직한 사건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이 박정훈 대령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경찰 이첩하는 단계, 수사가 다 마무리된 뒤에 외압이 들어와서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압의 주체가 국방부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이냐, 아니면 그보다 위인 대통령이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이름값을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수사 활기를 띄우고 있지만 이름값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서 확인이 됩니다. 기소를 할 수 없다. 이 2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증거여서 공표하면 뒤집을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면 덮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그 다음에 판검사, 그리고 경찰 중에서는 고위 경찰 공무원, 경무관 이상 이런 사람들만 기소할 권한이 있어요. 그럼 국방부, 대통령실 또는 전현희 사건의 감사원 이런 사람들은 설사 혐의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이첩해야 돼요. 이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최상치입니다. 물론 공수처 판단에 이건 문제 안 돼 하면 덮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딱 떨어지는 증거가 나오면은 혹시 모른다고 했잖아요. 진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난 상태에서 검찰에 이첩한다면 검찰이 막무가내로 덮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인 겁니다. 여하튼 공수처는 스스로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자 신문들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귀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서 제가 귀한 기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경향신문 6면에 실린 기사 제목, 김건희 파일 작성 의혹 투자자 임원. 김건희 파일, 이게 뭘까요?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건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 관여한 인물이 이번에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제가 왜 또라고 하냐? 지난 2월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주가 조작 가담자들이 재판을 받았고요. 1심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도 맞았고요. 이번에 유죄 판결 받은 이 투자 자문사 임원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민모 씨입니다. 민모 씨. 이 사람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 네, 검찰이 구형한 거는 징역 5년이었고 벌금 50억이었는데 뭐 이런 기사를 보면 그래도 유죄인 게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그리고 증권사 임직원 등이 이 민모 임원하고도 공모해서 총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 붙였어요. 게다가 이 민모 임원은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건희 파일이 뭐냐? 뭐 관여가 아니라 작성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파일은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되어 있는 증권계좌,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의 인출액, 또 남은 잔액, 그리고 얼마가 며칠 날 거래됐는지 이런 주식 수량 적혀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명 김건희. 2011년 1월 13일에 작성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고 재판부가 인정했어요. 2011년 1월 13일 이 날짜 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2011년 초,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거의 뭐 13년 전이네요. 그렇죠? 2011년 1월 13일 이 시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2차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두 차례에 걸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중 2차 조작의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조작이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졌던 날이 1월 13일이에요. 2011년도 초. 여기까지만 일단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아까 말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민 씨,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해 있었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는 김건희 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진술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해당 계좌를, 김건희 계좌를 시세 조정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주가 조작에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게 뭡니까?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 재판부는 그래서 김건희도 유죄다. 여기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예 검찰이 기소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김건희 계좌가 이 주가 조작 사건에 활용됐음을 인정했어요. 그것도 깊숙이 활용됐음을.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차마신문에는 실을 수 없었는지 웹기사로는 같은 내용을 출고했습니다. 10월 13일 판결이 있었던 당일 김철웅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출고합니다. 김건희 계좌 도이치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 법원의 판결이다.
관련된 투자사 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내용 이렇게 적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앞서 보신 경향신문 기사보다 분량도 많고요. 내용도 구체적이에요. 김 여사 계좌가 이 주가 조작 범행에 활용된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습니다. 연달아 나왔다. 지난 2월에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어서 또 그랬다는 거예요. 앞서 지난 2월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도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점은 인정됐다. 자, 그러면 8개월 동안 뭐 한 거죠? 지금도 여전히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고 있어요. 기소가 뭡니까? 소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검찰이 파악한 주가 조작은 두 번입니다. 한 번 1차는 1차 주가 조작은 2010년 10월 중순까지예요. 1차는 2010년 10월 중순까지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했다고 했죠. 선수들이 바뀝니다. 1차에 개입했던 소위 말하는 주포 같은 선수들이 일부 바뀌고 권오수 회장은 유지되고 2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입니다. 요 10월이 겹치죠? 1차 끝나자마자 2차로 바로 들어갔어요. 2차의 10월은 10월 말입니다. 여기는 중순이고요. 그래서 아까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파일에 등장하는 그 날짜가 바로 2차 작전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1차는 뭐고 2차는 뭐냐? 이게 왜 구별이 중요하냐면 1차는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여기는 어떤 증거가 나와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1차는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2차는 아니야, 2차는 남아있어. 2차는 처벌 대상이야. 공소시효가 다 하기 전에 검찰이 기소했어.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어. 이거는 재판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지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기소하는 시점에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에 2차 사건은 2차 주가 조작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계좌가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1차에도 쓰였고 2차에도 쓰였다. 맞습니다. 1차에 쓰인 거는 빼더라도 2차에 쓰인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재판부가 하는 말입니다. 검사가 그렇게 기소를 했고 공소장에 그렇게 내용을 담아서 재판에 올렸고 재판부가 2차에도 김건희 계좌가 쓰였어라고 인정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건희 파일 대략 이런 내용 이렇게 생긴 겁니다. 왜 제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냐면요. 이 김건희 파일은 엑셀 파일인데 검찰이 법정에서 재판부 앞에서 공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모 씨의 사무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걸 검찰이 법정에서 띄웠어요. 화면으로 공개했어요. 그걸 뉴스타파가 복원한 겁니다. 이 복원을 뉴스타파만 했어요. 검찰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제 재판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언론이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은 알려야죠.
자, 복원된 김건희 파일입니다. 인출, 돈을 빼간 금액, 여기가 100만이죠. 100만 1000만 원, 9억 6천만 원,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대우 계좌에서 이 문건이 작성된 1월 13일에 1월 13일 기준으로 뭐 이게 그 전에 언제 인출됐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잔고가 1억 4천만 원이다. 인출은 2번 있었고 잔고는 대우 계좌에 이만큼이 남아 있고 토로스 계좌에는 14억 7천만 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총 들고 난 게 26억 원이다. 네. 이게 아까 2011년 1월 13일 뭐라고 했죠? 2차 주가 조작이 끝나는 날이라고 했어요. 다 손 터는 날이라는 거죠. 2011년 1월 13일 이게 마지막 매각이었을까요? 자, 매도가 이루어진 게 6만 주랍니다. 6만 105주. 뉴스타파는 끝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 김건희 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민모 임원은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면 주가 조작 공범이고요. 그 주가 조작을 실행했던 사람이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파일의 내용은 주가 조작한 내용을 뭐 전부인지 일부인지 뭔가 정리하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1월 10일, 11일에 뭐 3천만 원, 1,200만 원, 12% 이게 수익률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추정하기도 어렵고요. 네. 김건희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월 13일에 작성됐고 주가 조작 가담자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민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겁니다. 네. 지난 2월에 권오수 전 회장 등 몇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또 한 명이 더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우리 언론들이 의미 있는 보도를 일부 했습니다만 단연 돋보이는 곳은 뉴스타파예요. 제가 뉴스타파 출신이라서 뉴스타파를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금 3년 넘게 거의 4년 가까이 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심을 받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뉴스타파 김건희 의혹의 목록 중 약 1년치만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루어진 보도의 목록만, 제목만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잠깐 제목만 한번 훑어보죠.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녹취록이 공개됩니다. 문자 대화 내용이 공개됩니다. 어디서? 법정에서. 누구에 의해서? 검사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잘 안 믿기시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을 했는데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는 내용도 작년 9월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고요. 그랬던 그 민 씨가 미국으로 도주했더랬습니다. 그랬다가 들어와서 구속된 다음에 지금 재판을 받은 거고요. 김건희 계좌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계좌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한테 넘겼더라. 이렇게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가 조작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두 회전, 2차에 걸친 주가 조작을 통해서 뭐 김건희 씨가 공범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거둔 수익은 얼마냐?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10억 5천만 원입니다. 10억 5천만 원입니다. 10억 5천만 원. 김건희 모녀, 김건희 최은수는
직접 도이치 내부 정보를 받았다.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그게 뭐 우리 기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 판결문을 분석한 겁니다. 지난 2월에 나왔던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재판부가 유죄로, 범죄로 인정한 통정 가장 매매, 거짓 매매죠. 짜고 치는 고스톱. 이 통정 가장 매매 중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비중이 무려 47%, 4.7%가 아니라 무려 47%. 자,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2차 작전이 끝나는 시점이 2011년도 1월이라고 했죠. 그때 20만 주에 달하는 덩어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블록딜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덩어리로 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 블록딜로 2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그때 수익률이 46%였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46%의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작전 세력에 항의했다는 내용. 수익이 46%인데 고맙다고 안 하고 항의를 했으면 얼마를 기대했을까. 여하튼 이런 내용들 일부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 텐데, 이 김건희 의혹과 관련된 뉴스타파의 보도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쪽지 시험 내용은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보는 보도 형식이 있어요. 따옴표 보도. 따옴표를 찍는 순간에 언론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 따옴표는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라는 뜻이에요. 물론 판결문을 인용 보도할 때 법원이 이런 판결을 했다. 이거는 사실 보도지만 따옴표가 들어가죠. 그런데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따옴표 보도의 대부분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언론이 따옴표 붙인 것으로 면책을 하고 사실이 아니어도. 왜? 우리는 전달했을 뿐이야. 이 많은 기사들 어디에도 따옴표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취재진이 직접 확인했다, 자신이 있다라고 하고 보도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얘기들. 수익률이 46%인데 김건희 씨는 왜 화를 냈을까? 정말로 통정 가장 매매 비중이 47%라고 법원이 인정을 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소환 조사 한 번을 안 받아요? 네. 물론 언론에 따라서는 뭐 따옴표를 붙이든 안 붙이든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3년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1심 유죄 선고됐다. 이 기사는 지난 2월 기사입니다. 지난 2월에 권오수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가 나왔다고 했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1차 작전, 2차 작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차 작전은 공소시효 다 돼서 처벌할 수 없어. 그런데 2차 작전은 처벌할 수 있어. 그런데 김건희 여사 계좌가 2차 작전에서도 쓰였어. 이 얘기를 단지 1심 유죄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작전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 있다고 전해졌다가 아니라 깊이 연루돼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죄 인정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뉴스타파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재판부가 인정한 거예요. 재판부가 법원이 인정한 통정 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이 47%다. 그러니 뭐 다른 말 필요 없죠. 이게 그냥 정황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황은 공범인지의 정황일 수는 있어요. 아직 이렇다고 해서 공범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강하게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밀접한 관계인 거는 입증된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계좌를 몇 개씩이나 빌려주고 그걸 막 돌려가지고 통정 가장 매매를 하는데 비중이 47%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이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계좌 5개 동원했어요. 김건희 씨랑 똑같습니다. 매수액이 김건희 씨는 40억이에요. 이 사람은 2억 9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1, 2차 다 통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손익 10억 5천만 원 1, 2차 더한 거예요. 1, 2차 더한 거예요. 5개는 2차. 48건 2차. 48건이 뭐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가장 매매.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총 102건 유죄 인정 통정 가장 매매로 102건을 인정했습니다. 102건. 이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건희 씨 계좌라고 한 거예요. 102개 중에 48개. 그래서 47%가 나오는 겁니다. 47%. 기억하십시오. 쪽지 시험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지난 2월의 재판, 그리고 그 재판과 얼개가 똑같은 10월 13일자 판결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재판이 이루어진 거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이죠. 공소장을 잘 만들어서 재판부에 냈기 때문에 재판부가 설득이 돼서 유죄 인정을 한 거겠죠. 형량과는 무관하게. 그런데 검찰이 이미 2021년에 기소를 했는데 그때 공소장을 보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289회가 등장합니다. 지난 2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검찰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이 289회 등장한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어요. 2022년 2월에 보도한 겁니다. 2022년 2월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몇 달 지난 뒤에 공소장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렇게 보도했어요. 정확히는 공소장에 붙어있는 범죄 일람표, 누구 계좌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어떤 거래에 동원됐는지 빼곡히 기록해 놓은 범죄 일람표에 보면 김건희 이름이 289회 등장한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전방위 연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반대의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뉴스타파 기사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2월 기사예요. 지금 보여드릴 이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2021년 12월 기사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뉴스타파 기사 2달 전입니다. 와,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이 없었대요. 네? 선수들, 주가 조작범들 공소장을 어떻게 입수해서 받는 모양이죠? 김건희 이름은 없었다. 선수 공소장에도 김건희 이름을 못 넣었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못 찾아서 결국 이름도 못 넣었다. 다가 이런 분석을 전합니다. 김건희 씨는 계좌를 빌려준 90여 명 중 91명입니다. 계좌 대여자 90여 명의 혐의를 일일이 입증할 수가 없으니 이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니 정치적 상징성을 빼면 특이사항이 없다. 기소가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기소를 안 하는 겁니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제가 상당 부분 김건희 씨가 연루됐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드릴 겁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그런데 이런 언론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부분에 이런 언론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중앙일보 이 기사 왜 아직도 안 내리고 있습니까? 공소장 본문에는 없어? 일람표에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 증거 보시죠. 지금 보여드릴 여러 가지 증거들, 정리해 놓은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재판부에 내고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김건희 씨가 등장하는 대화, 문자 대화, 휴대폰 문자 대화 내용입니다. 김건희 증권사 직원, 여보세요. 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 전화 대화, 전화 통화를 이런 문자 대화 형태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 간의 통화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그런데 이제 문자 대화 형태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자, 통화니까 여보세요 했겠죠. 네, 누굽니다. 가격 얘기하면서 조금씩 사볼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런 거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시죠? 네.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 보낼게요. 네. 그러니까 1인 매매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맡겨버리는 매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1인 매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허락을 받고. 그래서 김건희 증권사 직원 이 둘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성립돼 있음을 보여주는 통화 내용이고요. 자, 옆에 보는 이 내용은 이사님 저 누굽니다. 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네. 전화 왔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전화 왔어요? 왔어요. 이 둘 사이에 누군가가 또 있다는 거죠. 이 거래,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둘 사이에 누군가, 이게 주가 조작 공범 중에 한 명인지 그거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전화 왔어요? 왔어요. 사라고 하든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러면 천천히 사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겠네요. 그렇죠? 2010년 1월 13일 통화 녹취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주가 조작의 마지막 날로부터 꼭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강력하게 단지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직접 거래를 전화를 통해서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했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보니까 1차네. 네. 1차 주가 조작 시기예요. 2010년 10월 전이니까. 자, 이거는 이랬다더라. 이런 식으로 했다더라 라고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누군가요? 최은순, 김건희 씨 모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면 좀 걱정스러운 생각도 좀 들 거고 허탈한 느낌도 드실 겁니다. 거기서 내 거 그냥 싹 다 팔아. 싹 팔아. 네?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이 회장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자, 통상의 주가 조작은 시작할 때 시작점을 맞춰 놓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500원 밑으로 내려놓고 그때부터 시작한다. 성사, 주가 끌어올리는 거. 조작이 성사가 안 된다.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치로 예를 들어서 뭐 2배를 튕기든 10배를 튕기든 그 목표치로 가려면 밑에가 낮아야죠. 그 밑에를 3,500원 밑으로 이렇게 딜을 해놨다. 누구랑? 뭐 주가 조작 세력이랑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걸 하려고 하나 봐. 조작 아닐까요?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는 팔으라고 하고 누가? 권오수가 얄미운 사람 엿먹으라고 내버려 둔대.
이대로 실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세상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네. 증권사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보신 이 최은순 씨의 이 통화 녹취록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이게 1차 작전 시기인지 2차 작전 시기인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무관하게 김건희 씨 또 최은순 씨 이런 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뭐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샀던,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샀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10년 10월 요 사이에 얼음에 9월 10월 얼음에 다 매도해서 1회전을 했다.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을 끝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2회전을 위한 2차 작전을 위한 매수를 시작했다. 자, 지금 요 대화록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 권 회장, 권오수, 토로스증권 김모 지점장은 2월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민모 이사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지난 13일에 유죄 판결을 받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사고요. 자, 토로스 김 지점장이 민 이사한테 내일 권 회장 만난다고 얘기해요. 자전 10만 개를 받겠다. 10만 개는 주식 수입니다. 자전은 자기네들 세력끼리 덩어리로 주고받는, 자기들끼리 거래한다는 뜻으로 자전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0만 개를 받을 테니까 주식을 수배해 달라고. 그러니까 누구 거로부터, 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거로부터 내가 일단 받는 건지. 이런 자전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 놓으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9일 뒤에 아까 그 토로스 지점장하고 그 민모 이사는 한편이에요. 민모 이사 계좌로 결국 김건희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일로 넘어갑니다. 네. 9만 주 넘게 넘어가요. 10만 주 매도를 주문을 쳤고요. 네. 직전에 여기 시간 보십시오. 2010년 10월 28일 2차 작전 매수가 시작됐던 시기 오후 1시 5분 30초에 민모 씨 계좌로 매수 주문이 들어갑니다. 9만 5천 주 받겠다고. 그로부터 불과 10초 뒤에 1시 5분 30초, 1시 5분 40초, 10초 뒤에 10만 주 매도 주문을 넣어서 대부분 이쪽으로 다 넘어가요. 시장 참여자들이 있으니까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겠죠. 서로 둘이 다 아는 사이고 우연히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우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작전 세력들끼리 얘기를 해서 이 주식이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9일 전 이 주가 조작범들 사이에 이루어진 자전 10만 개, 이 얘기인 거죠. 비슷한 거래는 나흘 뒤에 또 있습니다. 11월 1일. 11월 1일입니다. 대화는 오전 11시 22분에 이루어졌어요. 자, 12시에 한 3, 40분 뒤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셈. 때려? 매도하라고 하셈. 네. 11시 44분 두 번째 문자가 정확하게 매도라는 의미로 갔고요. 12시에 때리라고 합니다. 12시에. 11시 44분 39초. 자, 12시에 때리라고 했다가 11시 44분 32초에 매도하라고 하니까 그로부터 7초 뒤에 매도 주문이 들어가요. 때려달라고 해주셈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직접 시킨 게 아니라 알리라는 거예요. 준비시킬게요. 준비하고 있다가 매도하라고 하니까
바로 누군가가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7초 뒤에. 7초 뒤에. 7초 뒤에. 김건희 씨가 그러면 이 주가 조작범들 사이에 이 8만 주 매도 여기에 김건희의 책임은 계좌를 빌려준 것에 그쳤을까요? 계좌를 빌려준 것에 그쳤을까요? 검사는 이 주문에 대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는 이 주문에 대해 김건희 씨가, 중요하니까 더 키우겠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예?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다. 직원에게 직접 전화, 누가? 김건희 씨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누가 설명했다고요? 검사가 공판장에서, 법정에서 한 얘기예요. 뒤에 해석은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 세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다. 아니 보통 이 정도 나오면 빼박이라고 합니다. 지쳇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 이후 11월 4일에 10만 주 매수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매수 끝나고 나니까 매수 종료된 시점이 29분 31초인데 그로부터 30초 뒤에 10만 주 받았음. 네, 참. 어떻게 이렇게 몇 초 단위로 딱딱 맞춥니까? 네. 10월 28일, 11월 1일, 11월 4일 매수 매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뭔가 매집해서 올리고 매도해서 낮추고 이런 초기에 가격 조정하던 시기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터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터는 순간. 김건희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식 블록딜 통째로 덩어리로 앞서 보신 내용들 다 10만 주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졌죠. 이것도 2011년 1월 10일, 2011년 1월 12일 이틀에 걸쳐서 약 10만 주씩 거래가 됩니다. 9만 2천 주, 11만 4천 주. 약 10만 주 단위로 블록딜이 이루어져요. 자, 김건희 여사가 김땡땡 씨한테 팔아요. 그럼 이 사람도 만약 여기 주식 세력, 조작 세력 일부면은 또 누군가에게 또 팔았겠죠? 김건희 조땡땡한테 11만 4천 주 팔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록딜, 이렇게 덩어리로 서로 입을 맞춰서 팔았을 때 5,400원에 팔았고요. 5,2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당일 종가가 이보다 더 높았네? 팔고 났더니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조금 더 올랐어요. 그리고 이 내용. 아까 말씀드린 이 블록딜의 20만 주 블록딜의 김건희 계좌의 수익, 김건희 씨의 수익은 3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익률 46%, 수익률 46%. 금액으로 3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작전 세력들끼리,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끼리 대화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46% 수익에도 불구하고 항의했다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 수익률이 46%, 그것도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수익률 46%인데 도대체 뭘 기대했길래 항의를 할까? 항의를 한 건 맞나? 이런 내용들 누가 확인한 거라고요? 검찰이. 어디서 공개된 거라고요? 법정에서. 아까 민 이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토로스 증권의 김모 지점장 대판했대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46% 수익. 권 사장, 여기서 권오수 회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흥분하고. 권 사장이 흥분한 거는 김건희 씨의 항의에 대판한 거에 보조를 맞춰준 건지 아니면 김건희 씨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권 회장도 흥분한 건지 그거는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이거는 오타가 난 것도 그대로 뉴스타파가 복원을 한 거라서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겠죠. 지점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그러니까 이 얘기를 민 이사로부터 들은 김 지점장이 하는 말. XX는 비속어입니다. 욕설입니다. XX이구먼 듣던 대로 흐흐. 네. 자, 이 정도로 나왔으면 사과하고 그 이전에 검찰 수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측 또 여권에서는 여전히 문제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몇 년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문제가 됐었고 그때 후보 시절,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어요. 누구한테 학벌도 좋고 그래서 믿을만해서 누구한테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만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거래를 끊었다. 이게 윤석열 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수익이 난 것으로 하나 둘 확인이 되니까 말을 바로 바꿔요.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게 대선 직전에 말을 바꾼 겁니다.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왜 몰라요? 부인 계좌인데. 예? 왜 모릅니까? TV토론에 나와서 그랬어요. 모른다고. 모를 수 없죠. 문제가 됐으면 확인하고 나와야죠. 자, 같은 날이에요. TV토론 당일날. 캠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빌려줬잖아요. 2차 작전에 5개가 활용됐다고 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의 밀접한 관계. 1차 작전 때 선수가 사놓은 물량을 정리 매매한 것뿐이라고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 얘기하죠. 물론 이 이전에는 아예 손해를 봤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래 1차 작전 때 우리가 이 계좌를 빌려주긴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고 물량을 그냥 정리 매매한 것뿐이야. 이런 취지로 변명을 했고요. 또 주가 조작 세력하고는 무관하게 이런 정리 매매를 스스로 했어. 그 이후로도 스스로 거래했어.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차 작전 세력한테 계좌 빌려줬죠. 그리고 그 계좌가 가장 통정 매매 47%에 쓰였죠. 법원이 인정한 위법 매매의 47%가 쓰였어요. 통정 가장 매매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 거래 중간중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내용들이 대화, 녹취록, 문자 대화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의문을 이미 품고 계실 거예요. 아, 검찰이 열일했네? 네. 그런 증거들을 검찰이 이미 다 확인했다는 거네? 남는 의문은 검사들이 그렇게 찾아내놓고 왜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안 할까?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실을 규명해야겠다. 그 대상이 누구든 파헤쳐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검찰 본연의 동력이 있고 또 하나는 축소하고 방해하려는 그러한 동력을 훼손시키려는 그러한 동력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거를 찾고도 소환을 못하고. 근데 그게 지난 2월까지였어요. 지난 2월 법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들은 비록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 없는 증거를 찾아내고 그걸 공소장에 담고 법정에서 공개해서 뉴스타파 등이 보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랬던 검사들이 지금은 어디가 있나? 그게 지난 2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나?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 보낸다. 이게 지난 1월 말 법무부 인사, 검찰 인사가 공개된 뒤에 뉴스버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 검사 중에 한 명이 4월 해외 파견 유학을 간다. 그런데 늘 이 유학 대상자가 공개됐는데 올해는 비공개됐다.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본질적으로는 이 검사를 보내버린다. 이런 뜻이죠. 이 검사는 천안지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도 찾아보시면 김민석이라는 검사인데 천안지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적을 글로 두고 해외 파견 유학을 갔다는 게 뉴스버스 보도 내용입니다. 한 명 더 있어요. 송윤상 검사. 이분은 아까 그 김민석 검사보다는 직급이 낮은 분 같아요. 이 송윤상 검사는 지금 인천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천지검으로 지난 2월에 발령나서 갔어요. 1월 말에 발령나서. 이제 좀 퍼즐이 다 맞춰지시죠. 이 사건의 얼개가 무엇이고 김건희 여사는 어느 정도로 개입돼 있고 검찰의 수사는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의 개입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런데 수사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전체의 얼개가 어느 정도는 맞춰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질의가 나올지 또 검찰 쪽의 답변은 무엇일지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밑줄 쫙 긋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사안 설명드리느라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있는 기사들 살펴보죠. 무려 4년 전 기사 보고 계십니다. 단독, 세계일보 단독, 2019년 9월 5일입니다.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가 지시했다. 세계일보의 이 단독 기사는 9월 5일, 2019년 9월 5일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D-1일 하루 전입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단정해서 보도했어요. 제목에만 따옴표를 붙였을 뿐이고 내용에는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로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도 실었어요. 조금 전에 보신 건 웹기사고요.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 같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4년 전 기사는 허위다. 배상해라. 배상하고 정정 보도도 해라. 네, 지금 4년 전 기사를 첨삭지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 법원 판결 내용을 전하는 뉴시스 기사도 한 가지 좀 아주 뭐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언론사가 그랬는지 가려주고 있어요. 뭐 동종업계 좀 봐주는 건가요? 다른 데는 다 세계일보라고 썼거든요. 왜 뉴시스만 A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시스 기사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은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이 내용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덮어버렸다. 네.
경찰을 첨삭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 보도를 명령한 1심 재판부는 중요한 내용을 적시해 놨어요. 판결문에. 기자들이 이 사건 적시 사실, 조국 아내가 정경심 교수가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한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을 구체적이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받아쓰기 했다. 추가 확인이 부족했다. 부족했다는 걸 넘어서서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오보가 나오면요. 배상으로 가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도적인 오보가 아니거나 아니면 언론사의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취재 열심히 했는데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대요. 언론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로, 이게 또는 배경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아 이게 맞다라고 판단해야 이런 보도를 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짜 뉴스 척결하겠다고 뭐 여기저기서 난리죠. 방통위, 방심위, 뭐 대통령, 뭐 여당 할 거 없이 입만 열면 가짜 뉴스 타령입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한 면 전체를 털어서 이런 기사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핵심은 가짜 뉴스예요. 유럽의 가짜 뉴스와의 싸움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브라질 가짜 뉴스 처벌, 미국 유타주 외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도하는 것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은 옳다. 국제적 흐름에 맞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단계 이런 정도의 비중으로 보도를 이 기사뿐만이 아니죠. 수시로 가짜뉴스 관련 보도를 조선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세계일보 보도와 같은 그런 거짓 보도들을 걸러내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규정이 무엇이냐, 개념이 무엇이냐, 여기에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지팡이에 졌다.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논설실장이 있었어요. 정용관 논설실장. 참.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패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지팡이 때문에 졌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를 전하고 있어요. 참 지능적인 동정 유발 연출. 뭐 강서구청장 유세 막판에 참석해서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은 못 버텨서 죄송하다. 지팡이 짚고 연단에 올라갔죠. 그 부분.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받아 들어갈 때 한번 휘청거렸다고 지능적인 동정 유발 연출이라고 물론 연출을 한 건지 그런 심리가 있는지는 다 추측의 영역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장기간 단식을 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평가를 전할 수 있을까요? 평가를 전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칼럼의 목표는 지팡이 전략이 뻔하게 보이면서도 그 속셈이 뻔하게 보이면서도 이 대표의 전략이 중도층 잠식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그 대척점에 윤석열의 굴림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됩니다. 담백하게. 그런데 비판하기가 무서운 모양이에요. 윤 대통령은 비겁함을 싫어하는 성정이다. 이건 좀 멋있는 말 아닙니까? 비판하고는 싶은데 막 이렇게 내놓고 비판하려니까 무서웠나요? 비겁함을 싫어하는 성정이다. 멋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면서도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의 역사를 써왔다. 이런 아부성 멘트를 붙이지 않으면 비판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 얘기는 모욕적입니다. 승부사적 기질이란 측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표현이죠. 네. 자, 용산의 성찰이 핵심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성찰이 핵심인 거는 알아요. 근데 바로 비판을 못하니까 M1 이재명의 지팡이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코피 터져서 국정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코피 터져가며 국정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의미부여해서 쫙 뿌리고 언론들이 다 똑같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게 연출이죠. 그건 명백한 연출이죠. 보도가 된 결과물들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의식이 안 느껴집니까? 정용관 논설실장님, 대통령의 개인기와 지시, 이건 아주 훌륭한 건가 보죠? 논설실장 참 더 얘기를 이어가면 제가 또 과한 얘기까지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쪽지 시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인데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단편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으면 꼭 해요.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 디톡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30초만 쉬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중간 광고가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2분 동안 쉬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쪽지 시험 오늘도 6개 문제 출제하고요. 정답 번호 6개를 나란히 한 번에 기입해 주셔야 응모가 됩니다. 1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끝난 뒤 혼란에 휩싸인 여당을 향해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조언이 나왔습니다. 그 조언에 따라서 김기현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죠.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2번 확장 재정은 불황기에 경기 살리기 위해서 재정 투자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정부 실책으로 59조 원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미집행 그리고 외환 평형기금 이런 거 외국환 평형기금 땡겨서 쓴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인 여기 빠졌네요. 누구 기재부 장관은 확정 재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재정. 확장 재정을 지금 하고 있다. 예산 불용인데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모로코에서 한 말입니다. 추경호, 이주호, 한덕수. 출범 1000일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가 중요한 수사들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두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까요?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인이 되면 감사원 고위 인사, 그다음에 국방부나 대통령실의 고위 인사들을 기소해야 합니다. 기소 권한이 공수처에 있을까요? 네, 있다, 없답니다. 기소 가능하다, 기소 불가능하다. 1, 2, 3번 문제 이렇고요. 네, 다 보셨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3일 법원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 네, 조작 공범 한 명이 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파일일까요? 이게 엑셀 파일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쓰인 계좌의 잔고, 주식 거래 물량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최은순 파일, 윤석열 파일, 김건희 파일. 법원은 지난 2월에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13일 판결에서도 1차 주가 조작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차 작전에서 김건희 계좌 몇 개가 총 몇 회 유죄로 인정된 거래, 통정 가장 매매 거래에 쓰였고 그 비중은 몇 %다. 계좌 수는 2개, 5개, 10개. 횟수는 11번, 48번, 78번, 48번. 비중은 47%, 54%, 10%. 네, 정답 찾아주세요.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1, 2차 주가 조작에 쓰인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1차에는 3억 7천만 원을 벌었고 2차에는 6억 8천만 원을 벌었다고 분석해냈습니다. 이거는 산수 문제네요. 이걸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9억 5천만 원, 10억 5천만 원, 11억 5천만 원. 너무 서두르시면 자칫 실수합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보면 네. 정답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까요? 212, 322가 정답입니다. 네. KS 황님, 네. 정답을 모른다는 걸까요? 21232 유지연 님도 맞춰주셨고요. 예. 정답 맞춰주신 분들 많은데, 네. 오늘까지는 제일 먼저 맞추신 분께 선물을 발송해드리고, 내일부터는 좀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이 생방송 중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 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해볼까 지금 제작진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뒤에 올리시는 분들, 지금 그 접근 환경이 안 좋아서 모바일로 정답 넣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식을 바꿔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쪽지 시험 이 정도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통신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SKT나 KT 가입하신 그 휴대전화 사용자분들, 휴대전화로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상품 홍보 문자들 오는 거 많이 받지 않으시는지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SK와 KT가 그 저축은행 대출 문자들을 직접 뿌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임의로, 물론 이제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제 동의는 받은 거죠. 근데 그 동의가 저축은행 대출, 특정 회사나 저축은행 대출이라는 어떤 영역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제3자 광고 동의 이렇게 받았대요. 그렇게 받아놓고 자기들이 그 가입자들,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그런 성격을 분류를 임의로 해서 돈 필요할 것 같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렸답니다. 신용등급을 임의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제3자 광고 동의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방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KT, SK는 10억 넘게 매출을 올렸어요. 각각 그렇습니다. 11억 1천만 원 SKT, 그다음에 KT도 10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짜뉴스 때려잡기 같은 속셈 뻔한 일에 몰두하는 방통위, 이런 일이나 제대로 좀 하자. 네, 오늘 노종민의 뉴발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